잘 보이시죠? 지금 미리 사실 원고를 공유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연수를 주관하신 서영배 선생님께서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저도 폰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모니터링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사 미모로 보는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예, 오늘 연수에 초대해 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잘 지었죠? 잘했죠? 아닌가요?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인천 명현초등학교 주관하는 우리 행복배움 거점학교 네트워크 연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실에서 만나는 7가지 생각과 나눔 그리고 실천이라는 주제로 연수 디자이너는 제가 알기로 이제 서영배 선생님이 이십니다. 오늘 연수 목적이 미래 혁신 교육을 위한 교육 공동체 담론, 그 문화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본 연수의 목적이 있는데요. 교사 밈으로 학교 생활을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서영배 선생님의 어떤 섭외 의뢰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연수 주제를 이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연수를 할 때는 아무래도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의식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수 제목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거, 그런 거 정말 중요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안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의 목은 소중하니까, 예. 다만 오늘 모든 분께서 카카오톡 하시고 업무 있으시면 전화 받으시고 자료 찾을 거 있으면 찾으시고 상담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동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오늘 딱 보니까요. 임성아 선생님 계시네요. 임성아 선생님. 네, 임성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임성아 선생님은 오늘의 뮤주십니다. 네, 음소거 해제 요청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네, 괜찮죠. 오늘의 선생님은 저의 뮤주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 질문 뭔가 안 드려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시고 다만 우리 임성화 선생님은 어디 도망 못 가시고 저희 모든 질문을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반응은 여기서 이제 임성화 선생님이 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제가 따로 또 이모티콘을 드리도록 이모티콘이 기프티콘 드려야 되는데 이모티콘 드려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크게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못했어요. 기프티콘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큰 웃음 리액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허공에 외치고 있어요. 혼자 지금 방에서 저희 허공에 외치는 저의 모든 물음과 고뇌, 고찰, 응답을 바랄 시에는 우리 임성환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임성환 선생님, God bless you. 예. 제목을 이제 교사 밈으로 보는 학교 생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교육 회복력을 강화하고 감히 제가 인천의 어떤 행복 배움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주제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대단히 큰 얘기를 하거나 대단히 철학적이거나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제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요즘 이제 MZ세대 하잖아요. 사실 저는 MZ세대라고 구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스펙트럼이 커요. MZ가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 하면은 20년이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4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다 한 달에 묶어가지고 무슨 베이비 X 세대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분 나쁘죠. 그죠? 이렇게 사실 나누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흔히 MZ라고 하니까 MZ 세대에서 저는 이제 가장 큰 형님 격이 85년생입니다. 제가 그 교사의 시각에서 85년생 시각에서 제 짧은 교직 생활 동안에 제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제가 85년생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나이가 잘못했거나 얼굴이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어요. 숫자는 확실한 건 잘못이 없어요. 네. 혹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죠? 네. 지금 제가 85년생이라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죠?
너무 어려요. 아, 너무 어렵게 나오나요? 그게 바로 줌빨이라는 건데 화장을 두껍게 하면 아, 예. 그렇습니다. 또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이 마감하기 전에 직접 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못 알아볼 겁니다. 직접 뵈면은 거의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아, 예. 더 들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안 궁금하시겠지만 아까 이제 서영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런 생명체예요. 예, 어떤 생명체냐면 현재 이제 그 서식지는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에서 혁신교육연수원에 있고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소속은 대호초등학교에서 오산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파견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교육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지난 제 교직 생활 제가 13년 이제 그 군대 포함하면 13년인데 군대를 4년 다녔어요. 그래서 9년 정도 실제 교육 경력이 9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놀라실 텐데 관련된 이제 미래교육 관련되거나 디지털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아마 어느 누구보다 디지털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데요. 몽당분필이라는 연구 모임을 이제 김상현 선생님하고 창립을 하고요. 2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디스쿨 소모임이 되고 나서 스마트 교육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연수가 진행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딜 차고 있어요? 네, 목차. 목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1교시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교사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참고로 직접 제가 찼어요. 제 와이프의 발입니다. 와이프의 발이에요. 이 움직임 보이시죠? 네, 이 정도 움직임이면 실제로 찼어요. 턱을 맞은 겁니다. 네,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제 들으시면서 목이 아프시면 이제 목도 이렇게 운동해 주시고 지금 시간에 차 한 잔 하시면서 연수 들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 시간은 스토리텔링으로 보는 교사로서의 성장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임상환 선생님, 영혼을 담아줘서 웃으세요. 예. 모든 선생님은 다 상관없습니다. 예. 임상환 선생님은 웃으셔야 돼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음성 해제까지 요청을 할 수가 있네요. 아, 음성 해제 요청을 해야 돼요. 두 아,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교사 밈으로 보면서 제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신은 선물을 줄 때 실연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고 합니다. 선물을 줄 때 실연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대요. 그래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포장지가 크면 클수록 실연이 큰 거죠. 큰 실연이 오면은 이제 큰 포장지에 이제 싸다 보니까 선물도 크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큰 선물일수록 큰 포장지에 싸서 준다고 많이들 합니다. 궁금한 거는 교직 생활의 끝에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사에게는 어떤 선물을 도대체 주실까요, 신은?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연금은 네, 뒤로 해줬고요.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현재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과연 소득 대체율로 따졌을 때 더 내고 덜 받고 있습니다. 그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10년 동안은 거의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또 우리 교직수당 아닙니까? 교원 연수비나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보건 상담 영양 사석. 네. 지금 현재 거의 19년째. 예. 올해 지나면은 20년째입니다. 20년째 동결이고, 담임수당도 제가 알기로 7년인가 8년째 동결이에요. 날이 갈수록 교원의 활동은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네. 2번 친했다가는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가가지고 폰차를 할 것만 같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학교 측의 해명을 들으지만 이제 우리는 많은 교사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요구는 학교 교육과정에 밀어넣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법에 이제 정서적 피해 호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잘못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오히려 이제 생활 지도를 하다가 가해자로 돌변해버리는 현실을 볼 때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그 큰 선물은 무엇이기에 신께서는 이 땅의 교사들에게 이렇게나 큰 포장지를 주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은 많고, 예. 주변에 이렇게 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어떻게 채팅창이나 뭐 괜찮으신가요? 예, 공감 가시나요? 임성환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참 많이 공감하는데요. 네, 네, 정말 큰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이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이제 보통의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교대라든지 사범대라든지 오랫동안 투자를 하게 되고, 뭐 학부 때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이제 투자 많이 하죠. 시간이 길고 또 교사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 예, 먼저 실습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는 교직에 대한 교단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는 선생님들께 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와 힐링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무엇일지 마지막에 구글 잼보드로 마무리를 하면서 예, 눈물을 흘리면서 촛불의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음악도 없고요. 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시작하면 전 첫 발령을 수원으로 받았습니다. 수원으로 받았고요. 저는 이제 다솔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첫 발령 받았습니다. 제가 2010년에 군대를 들어가서 2013년 6월 30일경에 이제 제대를 합니다. 약 4년을 근무를 하게 되죠. 25살에 들어가서 29살에 나왔어요. 첫 발령지가 다솔초등학교인데 학생 수가 1,800여 명의 학생 수 신설학급이었어요. 신설학교였어요. 그래서 신규 교사가 한 55명이라고 치면 90명이 전부 다 신규 교사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예, 그때 제가 6학년 3반을 처음 맡게 됐습니다. 그때 6학년 4반 선생님이 오기를 너무나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6학년 3반의 아이들이 좁은 교실에서 44명까지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 44명을 제 초등학교 때 90년대 보고 그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그리고 교실이 요즘 더 작잖아요, 옛날보다. 예, 옛날보다 다 작아가지고 빡빡합니다. 거의 선생님이 입구로 들어오는 길목하고 애들 나갈 길목도 없습니다. 그냥 맨 뒷줄에 앉은 아이는 고개를 돌리면 바로 이제 그 사물함을 열 수 있었던 좋은 환경이었죠. 그리고 분단이 없어요.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단밖에 없어요. 44명이라. 예. 모두가 1분단. 모두가 1분단이고 사이사이에 다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야 되나? 우리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6학년 4반이 오자마자 저는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반을 이렇게 뚝 떼어가지고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그 기대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신규이기 때문에 29살이니까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장교 생활을 해보고 예, 그래서 사회생활을 했다라는 취급을 받았고 많은 기대감을 받으면서 이제 교직에 처음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 학급수 1,800명, 그다음 최대 학생 수, 그래서 수원에서 최대 민원 학교였어요. 최대 민원 수를 달성하면서 예, 그곳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군대 동기인 김상현 선생님과 같이 군대 동기예요. 군대 동기인데 예, 공군장교 동기입니다. 참고로 공군장교를 어디서 근무했냐면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공군장교의 최전방은 서울입니다. 참고로 비행장이 서울 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입니다. 저는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교사로서 도대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임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직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제 임성원 선생님 혹시 제가 맞나요? 얼굴을 보니까 앳되신데 몇 년 차시죠? 맞습니다. 올해 신규입니다. 올해 신규, 몇 년생이시죠? 97년생입니다. 97년생, 예, 97년생 임성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깨오 나오네요. 깨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네요. 감사하고요. 김미음미음님께서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다. 매미님께서 깨오. 네, 저 때문은 아니죠. 확실하죠. 임성환 선생님 때문에 깨오 하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런 고민을 임성환 선생님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라떼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 임성환 선생님은 도망 못 가요. 네, 다 도망가셔도 되는데 임성환 선생님하고 매주 아주대학교의 앞에서 거의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친목을 다졌습니다. 네. 어떤 교직 생활을 할지 고민도 했고요. 어떤 연구회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떤 특정 분야에 주목해야 될지도 탐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토의 토론 연구회라든지 뭐 놀이 연구회라든지 가치교육이라든지 참샘스쿨 역사 연구회 같은 것도 한번 어떨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날 가장 끌렸던 게 당시에 한 1년 반쯤 됐나요? 1년인가? 참샘스쿨이 있었어요. 참샘스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2014년인가 15년에 15년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초등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만 명 커뮤니티인 초등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이라는 곳이 있죠. 웹툰이나 학습지나 PPT 자료 등을 올리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셀럽으로 부상하셨던 이런 참쌤이라는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본명이 인디스쿨에서 김차명 선생님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런 그림체는 아기자기한 솜씨를 봤을 때 분명히 여자 선생입니다. 이건 100%다. 성함도 예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차면 선생님이 상남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상남자임을 알게 됐어요. 상현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현아, 상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참샘스쿨 들어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상현아, 너 그림 잘 그리니? 그랬더니 나 그냥 이 정도 그린다고 하는 거야. 네. 확실히 잘 그리죠. 예. 그래서 제가 상현아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5년쯤이 됐어요. 그리고 가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을 전이었는데 영국의 컴팩트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요. 이걸 보고 온 한국의 어떤 한 감독 대표가 72초 TV라는 것을 만듭니다. 네, 그 영상이 한국에 붐을 일으켜요. 지금으로 치면은 너덜트나 쇼박스 같은 건데 저는 이때 이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요.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재미있게 살고 싶은 생명체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항상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관심종자, 관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영상을 보자마자 저는 옳다구나, 영상이로구나, 영상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저는 이런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너덜트라든지 쇼박스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2015년 초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구글링을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구글링을 많이 하는데 해외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인도 등에서는 영미권에서는 페이스북이 정말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구글과 유튜브가 막 뜨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유튜브로 검색하거나 이런 걸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유튜브는 이제 검색 별로 안 하고 주로 어디서 했어요? 네이버 지식인. 그쵸? 내공냠냠. 출처 끝에 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많이 베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해외 광고를 보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점점 변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중심에서 동영상이 훨씬 많아지는데 2015년쯤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발표도 해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추가했더니 한 2배 정도 바이럴이 일어나고 거기서 동영상을 추가하니까 4배 정도 더 빠른 바이럴이 일어나더라. 예, 브랜딩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15년쯤에 이미지도 중요하고 텍스트도 중요한데 동영상의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2초 TV가 너무 좋았어요. 그 영상입니다.
새벽 6시 혼자 사는 남자의 아침은 알람 소리에 맞춰 말끔한 얼굴로 일어나 샤워 가운을 입고 스트레칭을 한다. 샤워를 하기 전에 가운을 벗고 잠깐 가운을 벗기 전에 정리된 냉장고를 열어 두 번째 칸에서 꺼낸 식빵을 토스트기에 넣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고 오늘은 롱고 스타일로 다시 가운을 벗고 샤워 잠깐 샤워를 하기 전에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챙겨온다. 막 구워낸 토스트의 향기와 롱고 스타일의 에스프레소 향기로 뒤덮인 나의 식탁에 앉아 뿔테 안경 잠깐 뿔테 안경 전에 먼저 음악도 틀고 다시 식탁에 앉아 뿔테 안경 에스프레소 롱고의 크레마를 음미하며 오늘자 신문을 펼쳐든다. 잠깐 에스프레소 롱고의 크레마를 음미하며 오늘자 영자 신문을 펼쳐든다. 저녁이 되면 입고 있던 수트를 가지런히 걸어두고 섹시하게 셔츠를 벗고 벗은 셔츠는 멋있게 빨래통으로 슛 다시 섹시하게 셔츠를 벗고 벗은 셔츠는 멋있게 빨래통에 넣어두고 소파에 앉아 가볍게 술을 한잔하기로 한다. 보드카, 맥주, 오늘은 와인으로 하자. 오늘 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을 따르고 이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를 세팅하고 이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을 틀고 와인잔을 손에 들고 음악에 몸을 맡긴다. 누군가 혼자 사는 집에 방문하면 함께 소파에 앉아 가볍게 술을 한잔할 수 있다. 와인, 맥주, 오늘은 보드카로 하자. 와인 마시면 확 취해요. 오늘은 와인으로 하자. 오늘 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을 따르고 이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를 세팅하고 이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을 틀고 와인잔을 손에 들고 음악에 몸을 맡긴다. 그러나 그녀가 분위기에 취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 다시 한번 음악에 몸을 맡긴다. 그녀는 잘 정리된 냉장고, 옷장, 그리고 영자 신문을 확인하고 나는 문이 제대로 닫혀있는지 확인하고 점점 취해가던 그녀가 마시던 와인을 엎지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섹시하게 셔츠를 벗고 샤워 가운을 걸치고 잠시 후 벗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혼자 사는 남자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욕망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김상현 선생님에게 달려가죠. 우리 만나자. 아주대에서 또 만났어요.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현재 영상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포맷으로 학교 이야기를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당시에 페이스북에 올리게 됩니다. 아침 9시 초등학교 교사의 아침은 말끔한 칠판 앞에서 정장을 입고 스트레칭을 한다. 수업을 하기 전 수트를 벗고 잠깐 두 번째 칸에서 꺼낸 분필을 홀더에 넣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린다. 오늘은 직소 스타일로 이건 아니고 다시 수트를 벗고 반성 잠깐 아침에 배달된 우유를 나눠준다. 나도 한 잔. 막 배달된 우유의 고소함과 직소 스타일의 수업 지도한 향기로 뒤덮인 나의 교탁에 앉아 학습 목표. 다시 아메리카노 한 잔의 크레마를 음미하며 오늘의 지도안을 잠깐 아메리카노 한 잔의 크레마를 음미하며 오늘의 영어 지도안을 펼쳐든다. 방과 후가 되면 수트를 섹시하게 입고 다 쓴 지도안은 쓰레기통으로 슛. 다시 섹시하게 수트를 입고 다 쓴 지도안은 그냥 넣어두고 의자에 앉아 칼퇴를 준비한다. 다시 배구를 준비한다. 배구가 끝난 후 신규 여쌤이 나 혼자 있는 교실을 방문하면 수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총론, 강론 역시 총천연색의 모던함이 느껴지는 지도서. 다시 생각해보니 모던보다는 클래식한 전공서적. 오늘은 와이스크림으로 하자. 그녀가 나의 연륜에 감탄하고 있을 때쯤 이 교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과 이 음악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차를 마시고 음악에 몸을 맡긴다. 그녀는 잘 정리된 칠판, 서랍, 옷장, 그리고 영어 지도안을 확인하고 나는 학교 기사님이 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나의 연륜에 취해가던 그녀가 나를 우러러보고 있을 때 드디어 부부교사가 될지도 모른다. 현실. 아무튼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네, 이게 제 오마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김차면 선생님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갔어요. 근데 조회수가 첫날 올렸을 때 100인가 200도 아니 50인가 나왔어요. 네, 이게 첫 영상이. 그러니까 첫 영상이 얼마나 비루하고 사이즈도 못 맞추고 영상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겠다고 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요.
이 영상 하나 만드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 나오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누구도 영상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럴 만한 공간도 없었고 유튜브나 이것도 다 해외에서 좀 영상을 가르쳐 줬지 국내에는 막 비디오 클래스 하지원이 나오는 시작이었어요. 그때 구독자 수 5,000명도 안 될 때 비디오 클래스를 제가 시청을 했죠. 예. 그때 영상 영자도 모르는데 이렇게 올렸는데요. 김차명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시 참샘스쿨 그 페이스북 그룹에 공유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 후로 꾸준히 올릴 때마다 공유를 계속 해주셨는데 조회수가 2,000, 3,000, 5,000, 15,000 넘어가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네, 조회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분명히 엄청나게 귀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제 예상 바뀌었습니다. 일단 남자였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 사이에 영상을 조금 공부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나는 오늘 미술 수업을 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아이들을 잘 통솔한다. 어쨌든 매주 목요일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한다. 6교시가 처음인 3학년 아이들을 위해 목요일은 6교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5, 6교시는 미술을 배치한다. 치밀하면서 인텔리하고 배려 깊으며 리즈너블한 깔끔하면서 심플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구성된 엘레강스한 뷰티풀한 치밀하게 계산된 나의 시간표 완벽해. 오후 1시 10분 드디어 시작된 5교시 미술 시간. 오늘은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다. 경험 떠올리기, 스케치하기, 색칠을 하고 바탕까지 꼭 칠하게 하고 다한 사람은 뒤에 이름 쓰기. 각자 경험한 것을 모아 친구들과 이야기 만들기. 하나씩 차근차근 인자하게 설명하는 나는 말은 유려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설명해 간다. 목표 시간까지 적어놓은 나는 아이들에게 자, 선생님 설명 다 알겠죠? 라고 말했고 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나는 노파심에 한 번 더 모르면 칠판 봐. 알겠지? 라고 말했으니 나는 밀린 업무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근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 믿기지가 않는다. 분명히 아이들은 나를 쳐다봤고 고개도 끄덕였고 이미 알겠다는 듯이 알려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래도 참고 다시 말해주자.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알겠지?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라고 한 50번쯤 말했을 때 선생님 스케치해도 돼요? 선생님 스케치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저기 보자. 선생님 색칠해도 돼요? 저기 보자. 선생님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봐. 선생님 다 하면 뭐예요? 선생님 이름 써요? 맞아. 선생님 이름 어디에다가 써요? 이름 바로 저기 있어. 선생님 근데 이거 물 들어가도 돼요? 맘대로 자유롭게 하세요. 조심히 가자. 선생님 이름 써요? 아빠 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겁 그래, 아이들에게 돌아가자. 어쨌든 나는 오늘 미술 수업을 했다. 네. 이거 만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벌써 2017년에 만든 거예요. 2016년 말에 만들어서 2017년 아직도 기억나는데 1월 23일 날 업로드했어요. 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의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특히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셨고 간혹 가다가 중학교 1, 2학년 선생님들도 이거 마찬가지다, 매한가지다라고 그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게임으로 치면은 자동 사냥 모드를 노려요, 선생님들이. 그쵸? 업무를 해야 될 때, 급할 때. 자동 사냥을 원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아이들이 오죠. 결국은, 우리 교사들이, 제가 이제 교직에 저게 기억에 3년 차인가요? 3년 차예요, 3년 차. 3년 차에 느꼈어요. 예, 3년 차에 느낀 거죠. 뭘 느꼈냐면, 아니,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수업을 못 하겠어요. 요즘은 조금 덜 하죠. 연락도 덜 하고, 확실히 좀 민주화된 것도 있고, 학교 민주화 성과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학교가 많이 변화했다. 학교 문화가 공기처럼 변한 거는 지난 혁신교육, 혁신교육의 성과라고 저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배님들의 그 과정이 역시 아주 눈이 부셨다. 예, 그리고 저도 혜택을 받았고요.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잘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느끼실 텐데, 지금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니까 제가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가 답답했냐면, 그 후로 3년 동안 제가 일주일에 평균 1개의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만드는데요. 영상을 더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잘 만들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퀄리티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획하는데, 매주 모여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초창기 선생님들하고 슬로건도 정했어요. 교육 짧게 쓰다라고 해서 짧게 쓰다. 그러니까 스낵 문화라고 하죠. 컨텐츠가 이제 스낵처럼 소비한다고 해서 이제 빠르게 문화가 소비되는 현상이죠.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더 빠르고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더 빠르기 때문에 표현의 도구를 영상으로 삼은 것뿐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짧고 굵게 생각을 표현하는 채널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 교직의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뭐 일탈은 아니고 재미, 예, 교사로서 살아가면서 큰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편집 공부, 영상 편집 공부하고 카메라 공부하고 오디오 사운드 공부도 하고요. 조명 공부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영상을 잘 만들고 싶어서 그 래퍼라든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도 그냥 주말에 쫓아가고 드라마, 영화 촬영도 쫓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넣고 싶은데 자막이 밋밋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을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모션 그래픽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2D 모션 그래픽을 배우니까 3D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D를 또 배웠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이것은 제가 에듀테크를 하거나 메타버스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득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매우 어려운 프로그램을 계속 복잡한 프로그램을 다루고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에듀테크 같은 되게 비교적 쉬운 UX, UI가 쉬운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눈에 보면 딱 알죠. 예, 그래서 되게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 튜토리얼을 모두 섭렵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같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영상 편집을.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하나에 꽂히면 약간 정신 못 차리는 타입인데 그 후로 제 사비를 한 3천만 원 쓴 것 같습니다. 강남, 신사, 마포 오프라인 아카데미까지 다니기 시작한 게 2017년, 18년이에요. 그래서 홍대, 건대, 성대 같은 시각영상 디자인 학부생이나 방송 영상이나 뭐 영화과 관련된 학부생들이 취업 전에 다닌다는 한국에 아카데미가 있어요. 4대 아카데미가 있는데 뭐 VS랩이라고도 있고 VDAS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요즘 지금 패스트 캠퍼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트 크리에이티브 등등의 4대 아카데미를 베이직부터 어드밴스 코र्स까지 전부 다 사비를 들여서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배우고 만들면서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실에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됐는데 2010 몇 년에 만들었을까요? 2019년에 만들었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예, 소리 안 들리시군요. 제가 혼자 떠들었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영상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가 직접 원격 연수도 촬영하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가지고 내가 나와서 말을 한 다음에 캐리스에 납품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직접 이제 교사 최초로 만들게 되죠. 2018년에 원격 연수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15차시, 30차시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선생님들이 강의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흐름이 지금은 유튜브 문화가 그대로 원격 연수로 전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EBS라든지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직접 선생님들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시의성 있는 연수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바뀔 거라고 이제 제가 몸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껴졌어요. 물론 이제 어렵습니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제가 여기에 발을 들이면서 에듀테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적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어려운 프로그램 많이 다루다 보면은 뭐 코딩이나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에듀테크가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우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스타크래프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저희 연배 때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하시고 게임 문화가 있을 텐데 어렸을 때 이제 게임 많이 하면은 손이 빨라요. 손이 빠르고 단축키도 빨라요. 참고로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조금 하는 편이었어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전남대회 017배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프로게이머가 한때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굉장히 빠른 편이죠. 빠른 편인데 지금은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스토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이제 영상을 한 300개 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미쳐있는 상태였고요. 맨 처음 만든 게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그 다음에 나는 오늘 미술 수업을 했다 등등의 영상도 있고, 뭐 비더 위너라고 스튜디오 V에서 달지 선생님하고 또 활동을 한 그 후로 6년간 하게 되는데 되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 여자 선생님이 주로 등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창피했는지 안 내려주면은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딸이 생겼어요. 딸이 46개월이 생겼습니다. 4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인신고죠. 이제 신고는 신고인데 혼인신고예요. 신고는 신고인데 혼인신고로 이제 바꿨죠. 부부교사가 될지도 모른다. 김뚱띠 선생님께서 찐 부부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엔 2명이 시작했는데 이런 채널들을 만들게 됐어요. 결국은 몽당 분필, 몽당 책가방, 몽당 색연필, 몽당 오늘, 몽당 찰칵, 몽당 색연필, 몽당 책가방, 몽당 찰칵, 몽당 오늘, 몽당 무비까지 몽당의 정석이라고 요즘 이것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만드셨어요, 같이. 그리고 몽당풀닷컴이라고 티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기도에 소속이다 보니까 경기도 유튜브랑 뭐 경기 평생교육학습관이나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혁신교육연수원의 유튜브 관리를 하고 있거나 컨텐츠 자문단이나 PD 역할을 하게 됐어요. 초창기에는 2명에서 시작했는데 모으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5명이었어요. 5명이어가지고 백경민 선생님이나 뭐 김준영 선생님이나 한상규 선생님을 이렇게 같이 모으고 이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40명이 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한 50명, 100명, 120명까지 늘어났다가 추억이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삽니다. 그런저런 하면서 이제 원격 연수라든지 뭐 컨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보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트렌드 코리아에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의 7월에는
그 덕혜이 공제하고 행복한 교육 교육부 매거진에 7월호에 동시에 나오게 됐어요. 동시에 제가 이제 앞에 매거진에 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은근히 좋았어요. 그런데 전국 교무실하고 행정실에 쓰레기통에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세절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국의 교무실하고 행정실에서 이렇게 제가 인증샷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지금 세절기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버렸습니다. 더블 크라운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유튜버는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이걸 아이들에게 결국은 전이를 시키는 과정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영상을 배우면서 교사다 보니까 교실에 적용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인 글쓰기 교육이 먼저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로그라인, 주제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다음 시놉시스, 줄거리 같은 거,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돼요. 대본 작성해야 되고 그 후로 디자인도 배우면은 디지털 드로잉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촬영, 조명, 동시 녹음, 후시 녹음을 다 배우고 익히다 보면은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에게 과정을 교육하면 영상 제작 과정에 학습하는 과정을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아이들이 가르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현대판 미디어의 대세인 유튜브 리터러시라는 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야 놀자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 컨텐츠 만들자고 했는데 웹드라마처럼 만들자 해가지고 11부작으로 네이버와 함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웨어를 만들고 영상 제작으로 사실 처음에 많이 시작을 해서 에듀테크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3D 프로그램을 만지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 활동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에 혁신교육연수원 제가 파견 가자마자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당시에는 게더타운, 지금은 잽인데 게더타운하고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로 연수원에서 메타버스 연수를 하게 됩니다. 직접 구축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되게 선생님들한테 많은 이제 뜻밖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겪어 보니까 이런 영상도 만들었어요. 자기가 왔어. 여기 맞아? 온 것 같은데? 혹시 우엉마켓? 네, 맞아요. 네. 만났어. 설명할 때 들어요님 맞냐고. 네, 맞아요. 설명. 맞대. 공명사로 오셨죠? 트리케라톱스? 이거 공룡? 이거. 네. 이거 사려고 한 거야? 그걸 물어보라고? 5마리가 더 있다고? 그걸 물어봐? 다른 동물들도, 공룡들도 있다고. 네. 다른 물건들도 있다고. 이게 짐이 많은데 다 뒤로 가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마리 확인했어. 확인해보라고? 이거 하나씩 확인해봐도 되냐고. 네. 이 트리케라톱스 이거. 트리케라톱스 들어왔어. 이게 스테고사우루스예요. 이거 들어왔어. 자기야, 파란색이 이게 이름이 뭐야? 지금 파란색이 이름이 뭐냐고. 파란색인 것 같아요. 이게 브라크로 뭐라고? 저기 파라올루프루스. 파라사우 뭐라고? 한번 찾아보라고? 혹시 찾아봐도 되는지. 이거 맞죠? 우리가 이거 정확한 거 보이네. 이거 맞죠? 머리 이거 뒤에 대통. 자기 확인했어. 근데 이게 그렇게 갖고 싶다는 거야?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이제 이체하면 되겠지? 그걸 물어보라고? 저 혹시 이거 왜 파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근데 왜 파는 거야 이거? 이거 이제 공룡은 좀 쉬셔야 돼요. 시시해야 돼. 아니 이게 시시한 게 아니라 로봇으로 관심사가 바뀌었대. 이체하면 될 것 같아. 이체 중이야? 이체 중이래. 이체 중이에요? 저기 다른 물품도 있다고. 자기야, 폼들을 받았어. 저기 근데 혹시 그 펌프가 있냐는데. 혹시 그 펌프 있어? 왜 노란색? 그거 써도 된다면서. 그래서 교실에 있지. 얼마 전에 물어봤잖아 얘가. 지금 교실 어떻게 들어가? 자기야, 펌프 내일 된대. 내일 또 와야 돼? 내가? 몇 시에? 이거 펌프가 꼭 있어야 된다고. 네, 직장에 있대. 뭐 교실이라는데? 몽당초? 몽당초 선생님이냐고. 예. 네, 그렇습니다. 몽당초 선생님 맞대. 목소리 익숙하다고? 혹시 작년에 저 1학년. 소민 좀 바꿔봐.
1학년 멋있는 선생님이라는데 작년에 담임 선생님 만났어. 인사하라고? 인사하라는. 네. 안녕하세요. 펌프는 소미 편으로 소민이 편으로. 소미 편으로 소미 편으로 보내기로 했어. 올해는 몇 학년 하시냐고? 올해는 혹시 몇 학년? 1학년 아니라는. 그러면 2학년이냐고? 여보 4학년이라는. 4학년이냐고? 네, 4학년. 그 4학년 2반 아니야? 민준이 담임 선생님도 만났어. 아유. 아니, 고맙다고.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대면이어가지고 자주 못 찾아뵙고 상담도 못 하고 너무 힘드시죠? 학교 너무 힘드시죠? 예. 아니. 소민이는 작년에 보니까 미술도 진짜 너무 잘하고. 예. 별로 등교한 적이 없긴 한데 선생님 다 덕분입니다. 예. 소민이 편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이체해 주신 거지? 확인해봐. 그런 건 알았어.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오케이. 그런 건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갈게. 그래. 알았어. 선생님 들어가세요. 예. 그럼 아버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예. 다음에 또 제가 직접 상담 코로나 끝나고 직접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소민 편으로. 예. 네, 소민 예. 편으로. 민준이 잘해요. 민주 잘합니다. 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거 찍느라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8시간 걸렸나? 언제 했냐면 밤 9시에 출발해서 10시인가에 촬영 시작해서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지금 거기 마지막 장면이 거의 이제 실제로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면 새벽 3시까지 찍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적적하고 우울하실 때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엉마켓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일단 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사가 아이들에게 많이 반영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게 다른 형태로도 되게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2명이서 시작하다가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함께할 동료를 계속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3달에 한 번 정도 영상을 만들거나 교육 콘텐츠를 같이 나누면은 서로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료 나눔에 대한 교육적 부채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시나요? 저는 제가 교직에 들어서서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그 후에 지금까지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교사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교육적인 교실의 부채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시스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교육적 부채의식이 왜 생길까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마음 먹은 대로 다 준비를 한다? 야, 이게 과연 제 시간 안에 퇴근이 가능할까? 예, 초창기에는 제가 7시, 9시에 맨날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행정일도 하면서 관리도 하면서 상담도 하면서 수업도 매일같이 준비를 제대로 한다? 예,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집단 지성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매번 저는 자료를 받아서 써서 하나 사설 교육수 학습 자료 사이트에서 내려받아서 고쳐가지고 하나 무슨 차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사의 삶에서 부채의식을 나누고자 교육 영상 컨텐츠를 기반한 연구 모임을 만들고 확장을 하면 나도 한 3달에 한 번 정도 만들면 부채의식이 좀 줄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슨 깨달음이냐면 직접교수법 시대와 문답식 교수법 시대와 생산과 공유 교수법의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교수법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의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인지능력이 우수한 학습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칠판에다 딱 적어요. 그리고 뭐 궤도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궤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연배가 있으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OHP 필름 같은 거에다가 적으면 암막 커튼 치고 거기서 받아 적었어요. 일방적으로 다운로드만 받던 시대죠. 마치 인터넷 1.0 세대하고 똑같습니다. 단순히 접속해서 누군가가 올린 텍스트 자료를 리딩하는 단계.
마치 직설교수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문답식 교수법은 묻고 답하는 교수법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2.0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소프트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너의 생각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에 발맞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끼리 묻고 답하고 질문하면서 사고력이 증진되는 그런 교수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토의 토론 학습, 뭐 논쟁 학습 모형, 문제 해결 학습 모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인터넷 속도하고 비슷하게 이제 대조를 해보면은 비교를 하면 다운로드만 되는 게 아니라 업로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죠. 이때부터 웹 2.0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19 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인터넷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문화로 변화하고 있었죠. 동시 접속 가능하고 동시에 협업 가능하고 내가 생산한 것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다른 국가와 함께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학생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사끼리도 같이 만나서 생산하고 이걸 만드는 것을 공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예, 제가 영상 제작을 많이 이제 집중을 했잖아요. 초창기에 영상 제작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유튜브에 올려서 같이 나누는 게 이 교수법의 미래 트렌드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메타버스도 이제 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같은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는데 역시 생산과 공유 교수법에서 메타버스도 되게 일맥상통한 교수법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운이 좋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엄청 운이 좋았어요. 뭐가 운이 좋았냐면 저희는 이제 어려서 제가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에요. 목포 아세요? 목포? 지금 임성환 선생님 돌아오셨군요. 선생님만 기다렸어요. 목포 압니다. 목포 아시죠? 압니다. 전라남도. 전라도 목포. 네, 목포는 항구다. 감사합니다.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이병헌 선생님 시키려고 했었는데 카메라 켜신 분들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목포에서도 갓바위에 있었어요. 갓바위 아세요? 갓바위. 여기 가면은 이제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지 아세요? 여기가 제가 여기 살았어요. 이 밭이랑 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120평이었어요. 제가 살았던 집이 120평이에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마당이 100평이에요. 마당이 100평이라서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네, 마당이 100평. 집이 20평이라고요, 이 양반들아. 좋아할 게 아니야. 그리고 집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그린벨트, 녹색지대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나고 자랐던 아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 곁에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밭이 많았고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요. 온통 이제 시골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7살 때 제 갓바위 공원 여기 앞에 있는 영산강이 있습니다. 영산강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수영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빠져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주변에 있는 관광객이 막 구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고요.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안 계시면은 언제나 TV를 봤습니다. TV에 노출이 엄청 심했던 아이예요. 예. 짜장면은 제법 먹는 편이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TV 노출이 정말 심했던 아이였어요. 책이 많았는데 책을 많이 읽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화 시리즈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재방송을 많이 다 보니까 미디어 노출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요런 TV를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요런 거 봤어요. 그리고 70년대 연배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야바라든지 이제 정격 제트 작전, 소모즈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 세대는 아닌데 제가 그걸 TV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그런 외화 시리즈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분 놀랍죠? 예, 운전석에 아무도 없죠? 자율주행인데 예,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예, 이때 이런 차는 이제 엄청난 차입니다. 90년대 중반으로 가면 이제 엘란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차가 나와요. 기아에서 노란색으로 엘란.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여기서 따왔어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도 1992년에 나오는데 제가 워낙 TV 덕후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의 변화에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책보다는 영상에 좀 더 심취를 했고 운이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한 TV 나옵니다.
재방송을 볼 수가 없어서 재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녹화를 해야 볼 수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이 비디오가 탑재된 TV가 있었으면 좀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85년생인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80년대, 90년대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나 60년대생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면서 공감하셨을 텐데 일요일이 되면 아침 9시에 도널드 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녹화를 못하는 집일 경우에는 라이브로 봐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엄마의 등짝 스매싱. 디즈니 만화동상 봐야 돼. 너무 화가 나죠. 못 보고. 좀 있는 집은 이거 엄마 녹화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진짜 좋아했어요. 예, 도널드 덕 나오고 그거 끝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1시쯤에 돌아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재방송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원더키디를 볼 수 있어요. 2020 원더키디 봅니다. 그리고 영심이를 했고요. 예. 달려라 하니 이런 거 보면서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때도 역시 영상 덕후기 때문에 이제 TV에 노출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슈퍼주니어라든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이제 슈퍼주니어 그다음에 소녀시대 난 90년대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직키드 마수리를 보면서 자랐을 확률이 높아요. 네, 매직키드 마수리 가슴에 이제 초록색 이거를 돌리면서 매직키드 마술이 정말 좋아하셨고요. 그다음 세븐틴 있죠. 지금은 물론 너무 옛날 옛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임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도대체 누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알파 세대라고 하는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 주니어가 아니라 슈퍼 시니어, H.O.T 세대인데 H.O.T도 사실은 이제 넘어갔어요 지금.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슈퍼 주니어 아니고 지금 시니어 40대가 넘으셨어요. 몇 분은. 소녀시대 아니고 이제 자기들 말로는 이모님이다. 이제 석기시대다. 소녀시대 아니고 석기시대다. 세븐틴이 아니고 세븐티 되셨고 요즘에 근데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미디어가 이제 BTS를 비롯해가지고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미디어나 디지털 경향이 많이 바뀌었고요. 웹툰이라든지 이제 채티라든지 이런 앱도 나오고 뭐 아이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죠. 이번에 얼마 전에 카카오톡 대란 있을 때 아이들은 전혀 논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면 되니까. 주로 이제 카카오톡은 오피셜한 거죠. 밴드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제일 싫어하는 앱들이 뭐냐면 구글 클래스룸.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제일 싫어하는 앱 네이버 밴드. 예, 극혐하죠.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그게 40, 50대나 이제 선생님들의 앱이거든요. 거의 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놀죠. 이제 경제적으로 약체인 아이들은 실제 공간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많이 논다라고 하시죠. 이제 유현준 교수의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은 왜 아이들이 메타버스에서 많이 놀까라고 생각하면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많은데 실제 돈이 많은 사람은 실제 공간을 소유하고 자본이 없는 사람일수록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들기 마련이죠. 저도 한번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요즘 애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인내심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키우던 다마고치를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요즘 애들 저 때는 이런 그래픽 보면서 이 다이노소가 똥을 싸고 막 놀아달라고 하면은 이제 열심히 이제 키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이제 배가 불렀어요. 어디 지금 로블록스니 제페토니 이런 거를 또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옛날에 저는 90년대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OHP 필름이면은 이제 따봉이었죠. 그거 쓰면서 손이 아파도 이제 맞아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애들 좀 예. 하지만 이렇게 디지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는데 IoT라고도 아시죠? 인터넷 띵스,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사물 인터넷이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들고 집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등 켜지고 에어컨 켜지고 빨래 돌아가고 밥솥 돌아가면서 이렇게 온도 막 올라가죠. 예.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지금 아마 IoT 하지만 직접 육신이 가서 내가 들어가면은 손으로 직접 스위치를 켜고 청소기를 내 손으로 직접 돌리면서 빨래게 직접 가서 저는 눌러야 돼. 저 눌러야 돼. 그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 IoT 발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다가 건강을 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수 직접 이렇게 손빨래 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죠. 요즘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거 보여주면은 모르더라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요즘 아이들 모르더라고요. 이거 보더니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 담아지 이거 뭐죠 이거? 이거 아시는 분들 많죠 지금. 구운 계란이라니요. 구운 계란이라니. 네. 이건 뭐예요? 이게 전등 스위치예요. 여기서 똑깍똑깍 하면은 켰다 껐다 하는 겁니다. 여기 먼지가 쌓여야 국룰이에요. 여기 먼지가 꼭 쌓여야 돼요. 네. 눈물이 갑자기 눈물 짓게 하다. 할머니 댁에서 봤어요라고 지금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시대가 90년대 좀 넘어가면서는 이제 2000년 초반대 되면서 양옥집이 유행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갓바위에서 거기서 녹색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마당이 100평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아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제가 저 아버지를 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찍 안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어느 순간 그 스위치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뀝니다. 여기로 바뀌어요. 이사 갈 때쯤에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이렇게 변해요. 맞죠? 지금도 이 교실 스위치를 갖고 있다. 근데 꼭 공감하실 텐데 겉이 벗겨지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겉이 먼저 벗겨져. 겉이 먼저 벗겨져요. 미치겠어요. IoT는 무슨, 예. 그리고 심지어 요즘 메타버스 이런 것도 키워드가 많죠. 메타버스. 레디 플레이 원 이런 영화 보면은 이미 10년 전에 2045년을 그리면서 앞으로 세상을 막 그립니다. 우리가 진짜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고요. 뭐 애플에서는 이제 애플 글래스를 내년에 출시하겠다 하는데 올해 나올 뻔했어요. 아시죠? 올해 나올 뻔했는데 여기 M1 칩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너무 좋아요. 얼굴에 막 눈앞에 AR이 뜬단 말이에요. 증강현실 같은 게. 그런데 배터리가 발열 문제하고 2시간밖에 장착이 이게 2시간밖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글래스 차고 애플워치 차고 아이패드, 아이맥 딱 메고 어디 가면 돼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이거 이제 아이 글래스 가지고 가야죠. 그죠?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나오는 캠브리아 이거 이제 퀘스트 메타 퀘스트 3 그 프로죠 프로 메타 퀘스트 프로라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요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걸 좀 더 간소화시켜서 이제 예쁜 걸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런 세상이 이제 다가온다라고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웹 1.0에서 2.0, 웹 3.0으로 가는 세상입니다. 가상 세계로 연결을 하고 코인이라든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가 아니라 D튜브라고 있어요. D튜브. 그라든지 영상이나 뭐 음원이나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인과 연결이 된 플랫폼들이 유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게 메타버스죠. 예, 그런 세상으로 이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변화하고 있죠.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자, 교사 미모로 보는 학교 생활인데요. 지금 제 소개가 굉장히 길었죠. 예. 2시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참으셔야 돼요.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좀, 예. 얘기 괜찮나요? 신선해요? 신선하다 숫자 1번 채팅창에. 제가 강의를 그 2015년부터 제가 교직이 2013년도에 들어왔는데 2015년부터 지금 한 7년간 강의를 했어요. 오늘 거의 제 강의 인생에서 거의 매년 100회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수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신선하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슈카월드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슈카월드 좋아하고요.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숫자 1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됐냐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준비가 됐는가? 우리 학교는 준비가 되었는가? 자, 이 장면은 맥도날드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전면 미국에서 매장마다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박살을 냈어요. 주먹질을 해버립니다. 부숴버렸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인공지능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고 모두가 전자화되고 디지털화되고 막 로봇 팔로 그 카페에서 음식을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음식도 만들어줘요 요즘은. 근데 키오스크도 전면 도입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역량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이고 의무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과도기에 앞서서 되게 놓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교육본부의 전문위원도 했을 정도로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는 변하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우리는 미래 교육을 하기 전에 학교의 선생님들과 행정적인 부분에 인공지능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로 전환해야 될 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시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기업들을 움직일까? 선생님들 키오스크 한 달에 대여료가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예, 비싼 데는 20만 원이고요. 대수가 늘을수록 5만 원이면 이 한 대를 쓸 수 있어요. 대여비가. 근데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요. 그 인건비로 치면 175만 원이에요. 아르바이트생 쓰려면. 그리고 로보팔 있죠. 로보팔. 요즘 그 최고의 바리스타의 그 시간과 물줄기를 다 계산해 가지고 로보팔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가봤어요. 저는 아이씨 로봇이 뭐 저기 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요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 잘해. 근데 대여료는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이고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면 투자를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키오스크 쓰겠죠. 로봇팔 쓰겠죠.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 중에서 똘똘한 친구 몇 명이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몇 명만.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 없는 흐름인데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버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디바이스 사업이 보급되고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1인 1디바이스 보급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서 14개 교육감들이 14곳의 교육감분들이 대부분의 1인 1디바이스나 AI 맞춤형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단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요. 2025년까지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1인 1디바이스 정책을 펼칠 거고요. 각 교실에 현재 50% 정도, 약 50% 정도 와이파이 6급의 랜이 모뎀이 AP가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아직 전면 보급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고요. 5G가 아직 전 지역에 되지 않고 있고 와이파이 6급의 무선 와이파이도 우리 학교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1인 1디바이스 가격은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는데 30명이 아니라 우리 반뿐만 아니라 만약에 동학년이 3반이나 4반이면 60명에서 100명이 동시 접속한다? 5학년까지 동시 접속한다? 엄청 끊깁니다. 학교가 노후화될수록 케이블 포설이 옛날 거라서 느려요. 그래서 새로 신설 포설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쨌든 대전환을 가고 있는 단계고요. 우리는 디지털 역량을 당연히 이렇게 우리 교육 과정에서 담아내야 되고 교육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직감을 하고 우리는 뭐 변혁적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을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내 과목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다변화되는 교육 생태계에서 미래 교육도 좋지만 본질적인 교사의 학교 생활도 동시에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일반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예, 학교라는 공간은 사라지지 않으며 온라인 에듀테크 등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 관계성,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가이드, 교사의 터치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HT는 이제 하이터치, 하이테크라는 용어인데요. 기술이 도입되고 하지만 결국은 최우선 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터치, 아이들에 대한 터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2년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이런 생활, 우리가 이런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현장은 사실 애환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웹드라마 감독도 해보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왜 인스타그램에 어느 순간 열심히 하게 됐냐면 교사 밈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취미 노작이 심심할 때마다 교사 밈이라는 걸 만들어요. 옛날엔 짤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교사 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밈은 MEM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는 짤 대신 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직업마다 밈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 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 사찰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밈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사실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시나리오를 여기다가 간단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여기다가 다 적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네, 여기다가 써서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직접 촬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을.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씩 다 들어오시더니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밈으로 보는 구체적인 학교 생활과 앞으로 우리 인천 행복 배움 학교라든지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의 어떤 앞으로 학교 생활을 바란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잠깐 5분 쉬었다가 4시 반까지니까요. 교사 밈을 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5분만 쉬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잘할게요. 떠나지 마세요. 5분만 쉬는 거예요. 다 같이 10초 세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10, 9, 8, 7, 6, 5, 4, 3, 2, 1, 0, 땡. 네, 선생님 돌아오세요. 네. 이 카운트다운 시키면 유치원, 초등학생, 그다음 중학생 한 1, 2학년까지는 따라하죠. 난리 납니다. 고등학생들은 이제 지쳐서 자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유초 중학생들은 이거 따라하죠. 그리고 0땡까지 있어서 사실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죠. 우리나라에서는 10초가 사실 10초가 아니죠. 예, 우리나라는 12초인 거 아시죠? 0하고 땡이 있어요. 0땡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두리가 있는 민족입니다. 굉장하죠? 교사 밈으로 보는 학교 생활과 우리의 바램에 대해서 한번 구글 젠보드에다가 모아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스티커 메모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스티커.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건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예, 벌써 안 할 겁니다. 벌써 하려고 지금 막 드렁드렁 하죠. 네, 안 돼요. 네, 좀 이따가 이제 교사 밈을 하나 볼 건데 하나 제가 준비한 거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우유 흘렸어요. 선생님 저 책 안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실내화 돈 들어오세요? 네, 그 김창장 박사님하고 같이 만들었던 이제 교사의 하루죠. 교사의 하루 이렇게 오늘 하루도 분명히 지치셨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도 지금 연속으로 일을 하고 연수를 하니까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산소호흡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차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괜찮아요. 저 교사미 몇 개 보면서 제가 우리가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우리 현재 2022년의 학교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 코로나 초기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교사 자격증 없이도 초중고 강사가 채용한다. 코로나 대체 인력 확보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초중고 강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 학교에서 새학기 학사 방안 해가지고 2주간 학교 재량권, 뭐 원격 수업하고 단축 수업 공고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교육과정 수정이 있었던 그 추억이 벌써 떠오르시죠. 벌써 부들부들 하시죠. 교장 선생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십니다. 어떻게 하지? 하죠. 코로나 확산으로 학사 운영이 변경되었다고 이제 공지가 나오죠. 해라. 그러니까 연구부장님하고 교무부장님이 표정이 이렇게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이제 교무부장을 쳐다보면서 교무부장님이 굉장히 많은 감정이 실려 있죠, 얼굴에.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연구부장과 함께 얼싸안고 다 같이 울면서 보건 선생님 어땠어요? 네, 소리를 지르면서 네, 울분을 토하시면서 네, 이런 과거를 우리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가에 많이 들어가셨는데요. 병가에 많이 들어가셨는데 별게 아니야. 니도 곧 이렇게 될 게야 하면서 병휴직자들도 많이 생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랬던 우리 2년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22년 또 마지막이 됐습니다. 2023년 되는데 한 살 더 먹게 생겼어요. 화가 납니다, 벌써. 그리고 뭐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학교의 비판적인 의식이 강해지면서 저도 밈으로 이제 승화를 많이 하려고 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이거를 직접 선생님들이 다 만들었어야 돼요. 자기야 말할 시간 없어 하면서 3시에 기획이 협의인데 부장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키트를 조립했어요. 이건 3반생 거. 미리 다 이제 연구실에서 세팅해 놓죠. 이거 3반생 거. 공감하시는 이 정도 속도로 만들었어야 돼요. 엄청났죠. 당시 코로나 초기만 해도 2월쯤에는 아마 다들 이런 마인드에 이런 교사, 이런 밝은 표정이었으나 4월쯤 되면서 이제 이런 얼굴로 변합니다. 그래서 4월 초쯤 되니까 이제 이상하게 이제 변하고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초창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신규 선생님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뭐 우리 반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연구부장님이 이제 9번씩 작년처럼 바꾸지 않을까. 이제 2021년 상황이에요. 비대면 놀이 준비하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왜냐면 네가 코로나 확진이니까. 애들 다 보려면 한 달 걸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육아휴직을 망설이다 출근하기로 했던 정보부장님이 계시는데 네, 말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마! 휴직해 그냥. 휴직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결혼한 선생님들은 어땠나요? 결혼한 선생님들 결혼식이 끝났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주물했어요. 다른 선생님이 다 확진이라서 선생님이랑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출석부가 이제 난장판이 됐습니다. 삼각김밥이 가득했어요. 네, 삼각김밥. 요거죠, 요거. 네, 이런 삼각김밥이 이 세모가 너무 많아요. 확진, 가정학습, 병, 가정학습. 이 세모가 너무 많아요. 계속 유증상, 두드러기, 이게 나오는 애가 없어. 우리 반 다 보려면 한 달 걸렸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막상 그리고 애들이 안 오게 되는 시기 때는 온라인 수업 하면서 나오길 바래요 했지만 애들은 사실 초창기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했으나 직접 나오게 되는 순간 한 달 만에 학급 변경 방법이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선생님이다. 너희들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진짜 나오니까 한 달 사이에 부가 사라지는 놀라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빨이 나오고 성질 나오죠. 예.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그렇죠? 선생님은 한 명이고 여러분은 29명이야. 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상당히 답답한 게 많아요. 우리 뭐 디지털 대전환 하지만 여전히 나이스는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성적 처리라든지 복무상진하려고 하면은 이제 집에서 EVPN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열받았어요. 이놈의 액티브X. 고통스러워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한참 기다려도 네. 계속 열받죠. 지금 보기만 해도 화가 나죠. 계속 봤다가는 성격을 버리실 것 같아요. 답답해. 답답해. 그러면 ODT를 깔래요, 이제. ODT를 깔아야 돼. 버전이 또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하다 보면 다시 시작됩니다. 미쳐버리겠어. 엣지로 요즘 바뀌어가지고 좀 나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익스플로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 성과급 어때요? 작고 소중한 B 성과급이 들어왔는데 이내 사라져서 찾을 수 없는 선생님의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예. 금방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제 공개 수업도 줌으로 하게 되고요. 요즘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공개 수업이 망해도 자연스럽게 노련하게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의도한 것처럼.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렇게. 저도 이제 짬이 많이 생겨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연말이 되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들이 인사가 많사라 가지고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시냐면은 특히 부장할 사람 많이 없죠. 부장 수장 동결이죠. 몇 년째 이래요. 근데 봉사직입니다. 박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내년에도 부장 좀 해주세요. 이 멘트 지금 왔죠. 지금쯤 아마 많이 돌아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승진 생각 없어?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멘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요거 전국 공통. 우리 교감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가 또 좀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담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이렇게 다들 고생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 제게 그 성과급 회의 같은 거 할 때 제가 인사위원회만 몇 년을 했습니다. 정말 학년 업무 곤란도 1점을 놓고 싸우는 성과상여금 선정위원회 때 제가 그걸 보고 이 밈이 너무나 적절했어요. 무슨 근거로 1학년이 제일 높을 수가 있어 하면은 보건교사 S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부장교사만 왜 S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안 힘드냐, 그러면 학년 회업 이후 다시 모이겠습니다. 이걸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학년은 최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안도의 한숨.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자기 학년이 더 힘들어요.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자기 학년이 제일 힘들대. 뭐 이래요. 힘들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만에 좀 고충이 있는데 그 학교의 부장은 사실 기업의 그 부장 아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회장과 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놀라운 직장이에요. 그렇죠. 이 친목회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그 부장 아닙니다. 업무 잡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장을 기피해가지고 학교를 이동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보를 갔는데 어차피 그 전에 무슨 업무 했는지 적어야 돼요. 그러면 전보를 가서도 같은 일을 맡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이게 참 학교가 변하지 않는, 이게 제가 10년이 됐는데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역시 우리 학교에서 꽃은 뭡니까? 학년과 업무 분장 발표하는 날, 시청각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도 교무부장을 맡으실 손 선생님 보통 정해져 있어요. 정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하겠다고 연구부장님 좀 당황하죠. 친목회장이 안 나와서 불안하면은 박 선생님이 잘하실 것 같다라고 누가 막 던집니다. 그러면 제가 하면서 역량 드립을 하면서 되게, 그러면 누군가 박수를 쳐요. 박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무는 계산 잘하니까 젊은 여자 선생님을 시킨다는 놀라운 사실. 친목회장 눈치 싸움 엄청나죠. 미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우리 선생님들 힘든 상황이 많이 겪고 있는데 친구를 만나면 속이 터져요. 잘 지내? 부장 승진했다며? 그러면서 기업의 그 부장 아니다. S기업 다니는 내 친구는 승진했다면서 성과급 2천 내가 쏜다 했는데 월 7만 원 받는 나는 이제 맥주 한 잔만 된다. 나도 부장이다. 성과급 S야. 월 7만 원 더 나와. 부럽지? 좀 그래도 또 다른 빔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자 남자 선생님들, 지금 젊으신 그 선생님들 20대 같은 경우에는 교사 커플 상상도가 있어요. 교사 커플이면 시간도 맞고 공감해주고 너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현실은 자기가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까? 날 내담자로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하면서 반문을 하죠. 그리고 항상 남자 선생님하고 여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는 상황이 이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남자 선생님들은 특히 이제 부부교사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항상 그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철저히 제가 학생 입장이 돼요. 제가 철저히 학생 입장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꾸 해요. 와이프가. 수요일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이 들어오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아, 분리수거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통신문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지금도 많이 이제 종이로 나가죠. 가정통신문인데 가정과 통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안 받았어요라고 애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가정통신문 안내장 3장 줬죠. 엊그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출근하면은 엄마가 안 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선생님이 안 줬다고 해요. 통신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 이제 교사 밈을 계속 연재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시나리오처럼 적어가고 있고요. 학교 업무 정상화를 부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사실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짐을 치우고 수업 연구는 사실 뒷전이 되지 않나라는 비판 의식이 생깁니다. 제가 1급 정교사 선생님들 만나면요 표정이 다 이래요. 신규 선생님일 땐 표정이 이랬거든요. 한 3년에서 5년 차,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년 차 때 오거든요. 표정이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참혹한 표정입니다. 참혹한 표정이고 상당히 힘든 시국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 좀만 더 버티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나이를 더 먹을 날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고요. 선생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제가 주머니에 돌을 문지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만지작 하다 보면은 7월이 되면은 보석이 돼 있어요. 보석이. 와, 이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고 11월쯤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이제 상품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이 선생님들 힘드시죠? 학기 말이 돼서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또 하나의 사리가 몸에 생기면서 보석이 생기죠. 그래서 1호봉 올라갈 때마다 사리가 생기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한 30호봉 되시는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하죠. 보석상이에요. 보석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 언론과 사회를 보는 선생님들의 모습 되게 여유로운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백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밑에서 물장구를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맨날 방학 때 뭐 놀러 간다는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모습입니다. 선생님 한 명이고 여러분은 29명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힘든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나머지 교사 밈은 이제 우리 제 그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갔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미 지금 퇴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괜찮죠?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요즘도 이제 올리고 있긴 한데 조금 쉬고 있습니다.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밈이죠. 친구가 위험한 상황이니 네가 말해서 친구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거니 그게 아니라면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서 국어 시간엔 국어하고 수학 시간엔 수학할 거야. 고자질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의 예시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걸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소감이라든지 학교에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여기다가 한번 지금 링크 남겨드렸죠. 젠보드에다가 오늘 뭐 연수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을 변해야 된다. 우리 디지털 대전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디지털 대전하기 전에 학교에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저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생이 마감하기 전에 직접 뵙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쌤들 좋은 시간 되셨을까요?